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홍정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종양내과 의사고요, 내과 의사고요. 저희가 주로는 이제 항암 치료하는 이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췌장암의 항암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항암 치료라는 게 도대체 뭐냐, 혹은 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췌장암에서 이제 환우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그래도 좀 아시면 좋을 것들 제가 간단하게 이모저모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의 항암 치료, 이제 재발 전이 됐을 때 항암 치료가 어떻게 지금 발전해 오고 있나, 이런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덧붙여서 췌장암 수술 후에 우리가 재발 방지로 하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이걸 저희가 보조항암 치료라고 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좀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췌장암에서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적 면역 항암제 치료, 그리고 임상 연구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암 치료라 하면은 다들 잘 아실 내용 같긴 한데요. 저희가 1세대 항암 치료라고 해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췌장암에서 치료하는 항암제들이 대부분 세포독성 항암제가 맞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모든 세포를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좀 타겟해서 표적해서 죽일 수 있는 항암제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항암 치료로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게 나와서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암 치료 패러다임을 겪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그리고 뭐 무조건 3세대가 다 좋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각각의 암종에 따라서 어떤 암은 뭐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하고, 어떤 암은 여전히 세포독성 항암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췌장암도 아직까지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암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표적 치료 2세대 약이 시작된 건 2001년, 그러니까 사실은 20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글리백이라는 약이었는데, 어쨌든 뭐 그 내용은 그렇고, 그래서 20년 전에 표적 치료가 시작됐고요. 우리가 지금 매스컴에서 면역 항암제, 면역 치료라고 얘기하는 게 시작된 거는 사실 2013년, 딱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사이언스지에서 항상 연말에 올해에 있었던 과학적 성과들을 총망라해서 올해의 10대 과학적 성과를 항상 사이언스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발표하는 내용은 꼭 의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물리학, 화학, 수학, 뭐 자연과학, 거의 모든 과학을 통틀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2013년도에 사이언스에서 그때 1번의 최고의 과학적 성과로 꼽았던 게 당시에 이제 캔서 이뮤노테라피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치료를 이때 당시에 최고의 과학적 성과 넘버 원으로 저희가 꼽았었습니다. 이게 나타난 이후부터 지금 딱 10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진료실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치료로. 이거는 제가 이제 보통 처음에 많이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작년에 미국에서 암종별 사망률을 보고한 아주 최신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의 암종들은 사망률이 감소하는 암종들이에요. 빨간색 암종들은 사망률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암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암 자체의 발생이 좀 꽤 줄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금연도 굉장히 오래 하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흡연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이미 많은 암종이 발생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때문에 치료 성적도 좋아지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암종이 이미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은 여기 맨 밑에 가장 크게 사망률이 감소하는 암종이 여기 보시면 렁이라고 써 있죠. 폐암, 우리가 다 지금 굉장히 가장 안 좋은 암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가장 최신 트렌드를 보면은 가장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암이
폐암이 되겠습니다. 발생률도 줄고 있고 성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게 빨간색에서 남녀 공통으로 여전히 사망률이 증가하는 암이 딱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 암이 바로 췌장암, 간암, 담도암입니다.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병원에서 실제 클리닉에서 진료하시는 환자분들이 췌장암, 간암, 담도암, 육종암 이렇게 네 가지 병을 제가 주로 보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요 세 가지 암은 미국에서조차 여전히 사망률이 대부분의 암이 감소하고 있는데 사망률이 미국에서 굉장히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굉장히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췌장암과 관련돼서 일반적 사실들 제가 그냥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발생 연령은 70세 전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생기는 병입니다. 엘더리 디지즈고요. 남자에서 약간 더 흔하다고 보고돼 있는데 왜 남자에서 약간 더 흔한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은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남자에서 더 흔할 수 있다 이런 거고 특이하게도 발생률과 사망률이 두 가지가 모두 증가하는 몇 가지 안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이유를 잘 모르는데 췌장암이 기본적으로는 70세 전후, 평균 연령이 70세 노인분들한테 생기는 암인데 불구하고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전문 연령, 특히 여성에서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인을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거고요.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당뇨와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이거 말고는 사실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도 없고 담배도 피지 않지만 췌장암 걸리는 환자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가 위험인자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여전히 예후가 불량하다. 안타깝지만 하지만 점점 지금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술이 역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진단 시에 수술 가능한 환자의 비율은 10에서 2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존율이 또 낮은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학제적 접근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저같이 내과 의사의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과, 외과, 방사선과 이런 모든 교수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절제 가능한 경우는 20% 미만이 되는 경우고요. 진단 당시 전이된 경우가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췌장암 좀 주의 깊은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췌장암 항암 치료 뭐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 항암 치료는 사실 예전에 5FU라는 정말 오래된 항암제를 이제 오랫동안 쓰다가요. 젬시타빈이라는 항암제는 췌장암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젬시타빈이 췌장암에 처음 등장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20에서 2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의과대학 98학번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내과 병동 실습을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췌장암 이제 병동 돌면서 제가 저널이라는 거 저희가 실습 돌 때 저널이라는 거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저널로 발표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이유가 그때 당시 제가 췌장암에서 이 젬시타빈 관한 논문을 제가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게 언제냐? 제가 98학번이고 제 본과 1학년 때면 2000년도인데 지금부터 2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나왔던 젬시타빈이 거의 10여 년 이상 더 추가적인 발전 없이 젬시타빈이 거의 표준 치료로 10여 년 이상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답보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요 2000년 정도 돼 25년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그러니까 2000년이라고 치면은 거의 10년 넘은 시점에서 폴피리녹스라는 항암 요법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약을 쓰는 거거든요. 5FU,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근데 뭐 약 이름은 그렇죠. 어쨌든 그 세 가지 약을 쓰는데 이게 거의 10년이라는 공백기를 깨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젬시타빈하고 비교했을 때 더 좋더라.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생존 곡선이라는 건데 이게 파란색이 젬시타빈, 빨간 게 폴피리녹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존 곡선이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제로 폴피리녹스가 젬시타빈보다 우월했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췌장암 표준 치료, 베스트 표준 치료는 젬시타빈이었던 게 2011년도가 넘어서야 폴피리녹스라는 요법이 나오면서 이제 표준 치료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년을 인터벌로 해서 2013년도에 똑같은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이라는 가장 저희 권위 있는 저널인데요. 똑같은 저널에 마찬가지 젬시타빈과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 젬시타빈 단독으로 쓴 것보다 성적이 좋더라. 아까 말씀드린 생존 곡선에서 굵은색으로 표시된 젬시타빈과 아브락산을 더한 항암제 요법이 우측으로 서바이벌 커브가 이렇게 생존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향상되는 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10년이란 공백기를 깨고 2010년대 초반에 이제 폴피리녹스, 젬시타빈,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가 소개가 돼서 실제로 췌장암 환자분들 치료를 많이 바꿨고요. 사실 그로부터 또 10년 동안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돌파구 같은 게 사실 조금 약간은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날리리폭스라고 해서 이것도 세 가지 약을 쓰는 거고 투약은 폴피리녹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요거는 옥살리플라틴 5F용 그대로 쓰고 이리노테칸 대신에 오니바이드란 약을 이제 대체해서 쓰는, 어쨌든 3제곱 똑같은 건데, 이 날리리폭스라는 요법이 나오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표준 치료가 살짝 또 업그레이드는 그런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렸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올해 2월 달에 불과 한 2, 3개월 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은 받았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는 아직 정식 승인이나 환자분들한테 사용할 수는 없어서 아직까지 진료 현장에서는 지금 날리리폭스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폴피리녹스하고 젬시타빈, 아브락산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1차 치료 발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젬시타빈 단독 쓰던 게 2010년대 초반 그리고 작년 그런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폴피리녹스, 젬시타빈, 아브락산, 날리리폭스라는 약들이 이제 새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젬시타빈 단독요법은 아예 안 쓰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 환우분들, 보호자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환자분이 너무 고령이시거나 아니면은 체력이 너무 안 좋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심하거나 그러면은 젬시타빈 단독요법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치료 지침에서도 그런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젬시타빈을 1차 치료의 표준 요법 중에 하나로 여전히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그래서 젬시타빈 단독도 여전히 환자분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표준 요법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치료제는 3제요법 폴피리녹스, 2제요법 젬시타빈, 아브락산,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한국에서는 쓸 수 없어서 이렇게 괄호로 해놨는데 3제요법 날리리폭스가 이제 1차 치료제로 이제 주된 치료가 되겠고, 여전히 젬시타빈, 아브락산, 폴피리녹스만의 효과는 없지만 젬시타빈 혹은 젬시타빈 얼로티닙이라는 그런 약제들도 어쨌든 대체 옵션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현재는 거의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2차 치료제 데이터까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하나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1차 치료제로 폴피리녹스를 쓰게 되면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에 젬시타빈, 아브락산을 쓸 수 있고요. 또 젬시타빈, 아브락산을 1차 치료제로 쓰면 2차 요법으로 폴피리녹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폴피리녹스나 젬시타빈, 아브락산 두 가지 가장 좋은 현재 옵션을 쓴 다음에 쓸 수 있는 옵션은 여기 적어드린 폴폭스라는 이제 2제 항암요법, 그다음에 오니바이드라는 또 2제 항암요법, 그다음에 TS1이라는 경구 항암제 요법 등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제 일부 환자들에서 이제 림파자라는 이제 경구 표적 항암제를 이제 함께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지요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대략 우리가 재발 전이 시에 항암 치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실제 치료를 하시게 되면 폴피리녹스나 날리리폭스는 2주에 한 번 이제 주사 투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젬시타빈, 아브락산이나 젬시타빈 단독 치료는 4주 간격으로 3회 투약을 합니다. 데이 1, 8, 15 요걸 4주마다. 요거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요거 제가 제가 네이버에 글 써놓은 게 몇 개 있는데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다 제가 다 적어놔서 사진 찍으시면 오는데, 오니바이드나 폴폭스 같은 약들은 2주에 1회 정도 이렇게 투약하는 거고요. TS1이라는 먹는 항암제, 일본에서 개발한 먹는 항암제인데 요거는 4주 복용하고 2주 휴약하는 이런 일정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 항암 치료도 제가 오늘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 항암 치료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환자분이 수술은 잘 됐어요. 그래서 완전 절제도 됐고 깨끗하게 잘 절제가 됐어요. 그러면 치료가 췌장암이 끝난 거냐? 전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췌장암이 워낙 재발을 잘하는 암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췌장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과거에 젬시타빈이라는 약이 단독요법으로 쓰였습니다. 아까 젬시타빈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요거는 이제 재발 전이 됐을 때도 썼던 거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재발 방지 요법으로 똑같이 젬시타빈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썼던 거거든요. 그럼 이 재발 방지 치료에서는 어떤 발전이 있었느냐? 제가 간단히 짧게 말씀드릴게요.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젬시타빈만 쓰는 것보다 젬시타빈에다가 젤로다라는 먹는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 재발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가 발표가 되면서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젬시타빈보다는 환자분이 감내하실 수 있으면 젬시타빈 젤로다를 같이 쓰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치료처럼 됐고요. 근데 또 하나 2018년도가 되면서 폴피리녹스라는 요법이 보조 항암 치료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말아주셔야 될 게 아까 제가 2011년 폴피리녹스 말씀드린 연구 결과는 이미 재발하거나 전이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재발하거나 전이된 환자분들 대상으로는 젬시타빈보다 좋다는 데이터가 이미 나왔던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효과가 좋은 항암제를 왜 꼭 재발 전이했을 때부터 쓰느냐.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그러면 폴피리녹스를 아예 수술하고 나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쓸 때부터 강하게 치료를 하자. 그래서 연구를 한 거고, 그래서 2018년도의 결과에서 정말로 실제로 수술 후에 완전 절제된 환자분한테도 폴피리녹스라는 강한 항암제를 하게 되면 재발률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폴피리녹스가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재발 전이 환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완치적 목적으로 수술을 잘 마친 환자분들에게도 재발 방지 항암제로 폴피리녹스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기관에서 환자분만 감내할 수 있으면 현재는 대부분 재발 방지 항암 치료로 폴피리녹스를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재발 방지 항암 치료, 보조 항암 치료저는 과거에 젬시타빈 단독을 쓰다가 최근에 젬시타빈 젤로다,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기로는 폴피리녹스를 수술 후 재발 방지 치료로 현재 쓰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항암 치료 말씀드렸듯이 젬시타빈을 그러면은 보조 항암 치료로 못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환자분이 젬시타빈 젤로다나 폴피리녹스를 견디지 못할 경우에는 젬시타빈 단독 요법도 보조 항암 치료로 현재 어떻게 보면 차선책과 같은 그런 표준 치료의 하나로 여전히 진료 지침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도 사용 가능한 옵션이긴 하다. 하지만 환자분 그런 컨디션이나 이런 체력이 받쳐준다면 폴피리녹스를 가장 선호해서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비슷한 말씀입니다. 폴피리녹스는 똑같이 요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 용량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2주에 한 번 투약, 젬시타빈 젤로다도 기본적으로 젬시타빈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4주에 3번을 와야 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 그런 거고요. 젬시타빈 단독 치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췌장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재발을 잘하는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완전히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하는 게 그냥 표준 치료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질문하시는 게 1기 A, 1기 B, 1기로 오시는 분들 이거 꼭 해야 되냐? 수술 잘 됐다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병기에 관계없이 1기든 2기든 3기든 총 6개월간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표준 치료가 되겠고요. 쓸 수 있는 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젬시타빈 젤로다, 폴피리녹스 이런 게 있고 환자분의 상태, 나이, 체력을 고려해서 한 가지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여러 상태, 체력, 나이가 괜찮으시면 폴피리녹스를 가장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 폴피리녹스를 총 몇 회를 하게 될까요? 재발 방지 항암 치료로. 제가 아까 폴피리녹스 2주에 한 번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2주에. 예. 요거 12번이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면은 2주로 하니까 그렇죠. 2주로 하니까 한 달에 2번 하는 거고 12번 하려면 6개월 드는 거죠. 이거 다 이해 가시죠? 그죠? 네. 아까 제가 잼시타비는 한 사이클이 4주라고 그랬잖아요. 3번으로 오지만 한 사이클이 4주입니다. 그러면은 몇 사이클을 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했네. 6사이클이죠. 한 달이 한 사이클이니까 6개월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몇 사이클 하느냐 하면은 헷갈리고요. 그냥 6개월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그게 뭐 2주 간격이면 12사이클인 거고 한 달 간격이면 6사이클. 총 6개월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 면역 항암제 치료랑 임상 연구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2세대, 3세대 항암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간암도 치료하고 담도암도 치료하는데요. 간암 환자분들은 실제로 세포독성 항암제를 거의 안 씁니다. 지금은.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로만 거의 치료를 하고요. 담도암 같은 경우도 세포독성 항암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긴 한데 보조적으로 담도 면역 항암제를 더해서 썼을 때 성적이 이미 좋기 때문에 표준 치료부터 면역 항암제하고 세포독성 항암제 같이 쓰고 있고요. 또 담도암 환자분들은 저희가 유전체 검사했을 때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는 돌연변이 같은 것들 발현 비율이 꽤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담도암만 하더라도 면역 항암제의 역할이 꽤 있고 꽤 크고요. 표적 항암제 역할이 꽤 큰데 문제는 사실 조금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이 아직까지는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에서 아주 큰 돌파구가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췌장암 전체 환자분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는 구는 한 적게 잡으면 1, 2%, 많게 잡으면 5에서 10% 정도밖에는 실제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제 특정 이제 유전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들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암종을 불문하고 면역 항암제에 굉장히 잘 들을 법한 체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암종마다 비율이 다른데 그 면역 항암제에 굉장히 잘 들을 법한 그런 체질이 있는 분도 췌장암에서는 보고마다 조금씩 다른데 1% 미만인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를 많이 못 쓰고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표적 항암제나 이런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는지 알려면 여기 말씀드린 대로 암 유전체 검사를 해야만 이런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면서도 암 유전체 검사를 하면은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담도암 말씀드릴 때는 그래도 상당수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췌장암 환자분들한테 권고할 때는 그런데 실제로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하다. 제가 그렇게 좀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근데 하지 않으면 또 결과를 모르는 거니까 또 안 해볼 뭐 환자분께서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거에 또 동의를 하시면은 암 유전체 검사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저희 기관도 그렇고요. 어쨌거나 췌장암이 그렇긴 하지만 그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아주 큰 돌파구를 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피리녹스, 잼시타빈, 아브락산, 날리리폭스 이런 다양한 세포독성 항암제들이 실제로 치료 향상을 굉장히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료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복잡해서 이해 안 해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췌장암 환자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NGS 검사 있잖아요. 암 유전체 검사. 그거를 했을 때 뭐 이러이러한 이상들이 나오면 뭐 케이라스 어쩌고 저쩌고 뭐 엔트렉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표적 치료제들을 쓸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표적들이 나오는 빈도가 실제로 췌장암에서는 좀 타 암종에 비해서는 조금 상당히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췌장암 표적 항암제 2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건데 림파자라는 약입니다. 이게 브라카라는 이제 그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브라카라는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췌장암 폴피리녹스 같은 이제 1차 치료를 하고 나서요. 림파자라는 걸 이제 유지 치료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올라파립이라는 약인데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고, 그래서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이라는 아까 보여드렸던 아주 가장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에서 딱 실어주기는 했는데, 그럼 과연 췌장암에서 브라카 돌연변이의 비율이 얼마일까? 보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잘 이렇게 상세하게 돌이켜보면 이 연구 환자가 수백 명이 등록됐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크리닝 한다고 그러잖아요. 환자분들 동의서 받고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검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스크리닝을 먼저 임상연구 들어가기 전에 하는데, 스크리닝을 3,000명을 넘게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환자 중에 일부, 이 연구에서는 한 5% 내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전까지만 해도 췌장암에서 성공한 표적 항암제가 단 하나도 없었기, 사실상 성공한 항암제가 없었기 때문에 뉴잉글랜드 저널이란 좋은 저널에 실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항암제긴 한데, 실제로 림파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의 비율은 전체 췌장암 환자분 중에서 5% 내외 정도다. 조금 제한돼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게 루마크라스라는 이제 소토라십이라는 이제 성분명의 약인데, 이것도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이라는 가장 권위 있는 저널에 실린 겁니다. 뉴잉글랜드 저널에 실렸다는 거는 그만큼 의학적으로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실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제한점은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 KRAS라는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인데, 자, KRAS라는 돌연변이는 사실은 여러 암종에서 나오는데, 췌장암에서는 거의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 보고한 데는 70%, 최근에 나온 보고들 저희 기관 데이터도 보면 거의 90%에서 KRAS 돌연변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KRAS 돌연변이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표적 항암제로 개발된 돌연변이의 종류는 아직까지는 유일해요. G12C라는 KRAS 돌연변이 종류가 많은데 G12C라는 돌연변이만 현재 효과적인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90% 환자 KRAS 돌연변이가 있다면서, 그럼 G12C라는 KRAS 돌연변이가 그 90% 환자 중에 몇 명이 있냐? 사실 한 1, 2%예요. 췌장암 환자분들이 90% KRAS 돌연변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G12V, G12 여기 보면 D 이런 것들이 많고 G12C는 사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갈 길이 조금 꽤 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안 좋은 얘기만 왠지 드린 것 같은, 그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연구자들이 KRAS가 이렇게 돌연변이가 많이 나온다는데 이거 다른 돌연변이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1% 그 돌연변이가 아니라 KRAS G12V, G12D라는 이런 거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가 나오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췌장암 환자의 절반 이상을 표적 항암제에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굉장히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고요. 초기 임상 연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G12C가 아닌 다른 KRAS 돌연변이에 대한 췌장암 환자분들도 일부 포함된 연구 결과들 나오고 있는데 성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규모 임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KRAS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약제들이 조만간 분명히 췌장암에서는 돌파구처럼 큰 아마 치료의 획을 긋는 그런 게 될 거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역 항암제는 아직까지는 췌장암에서 갈 길이 조금 너무 멉니다. 저희가 보통 다른 종양에서 널리 사용되는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안타깝지만은 현재 췌장암에서 반응률은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준 치료로 췌장암에서는 면역 항암제는 아예 치료 옵션에 있지가 않고요. 아까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암 유전체 검사를 했을 때 그런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항암제에 굉장히 잘 들을 법한 체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체질이 우리가 MSI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유전체 검사를 하면. 그게 이제 하이라고, MSI 하이라는 그런 암 유전체 검사 소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암종마다 발현 비율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췌장암에서는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암 유전체 검사를 했을 때 내가 MSI 하이가 나오면
키트루다라는 항암 면역 항암제를 사용은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해당되는 환자분의 비율이 적다. 요거는 아직까진 제한한 거고요. 근데 그럼 연구를 지금 면역 항암제 안 하고 있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면역 항암제도 실제로 단독 요법은 효과가 굉장히 제한되지만은 다른 항암 요법들과 병용하는 거, 혹은 면역 항암제와 변용하는 거, 또 아니면 그런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실제로 임상 연구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임상 연구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좀 후반부인데요. 그 임상 연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 중에 임상 연구 치료하시는 환자도 있고, 뭐 이제 그냥 표준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임상 연구란 게 사실은 언뜻 생각하면은 이거 내가 마루타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시험 대상 되는 거 아니냐, 표준 치료에서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교수님이 왜 날 갖고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임상 연구는 진짜 신약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저희가 굉장히 효과적인 신약을 일찍 접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학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암 임상 연구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게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냐? 저희가 너무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로 치면은 거의 바이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양내과 의사들이 표준 치료를 한다는 거는 NCCN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거예요. 요거는 미국 NCI, 미국 이제 그에서 이제 굉장히 수많은 정말 췌장암의 대가들이 모여서, 이건 암종마다 다 있습니다. 췌장암이 대가지 모여서 정말 수백 페이지짜리 뭐 논문도 수백 개를 리뷰해가지고 진료 지침,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고 계속 리얼타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집단 지성의 결정체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집단 지성의 결정체, 이 NCCN 가이드라인에 처음에 이 이제 목차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대가들이 모여서 이 진료 지침을 만들고 목차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영어로는 NCCN believes that the best management for any patient with cancer is in clinical trial.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 is especially encouraged. 이거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여기 똑같이. 이게 뭐냐면 NCCN 전문가들, 저희가 사실 바이블로 따르는 권고안입니다. NCCN에서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암 환자에 대한 최선의 관리는 임상시험에 참여입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especially encouraged, 특별히 권장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임상 연구를 권한다는 말씀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암의 전문가들이 권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특이한 건데, 가이드라인에 보면 왠지 뭐 췌장암 이렇게 1차 치료로 뭐 하냐 그러면은 폴피리녹스텐, 잼시타빈, 아브락산 쓰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발췌해서 보여드린 게 뭐냐면, 요거 췌장암의 가장 최신 버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 메타스타틱 디지즈는 이제 전이 됐다는 환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이 되면 어쩌고 하고, 퍼스트 라인 테라피 1차 치료를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 NCCN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게 가장 프리퍼드, 선호해서 권고되는 게 뭐냐? 지금 임상시험이 열려 있는 게 있다면 그 임상시험에 들어가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폴피리녹스, 잼시타빈, 아브락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임상 연구가 열려 있는 게 있으면 그 임상 연구에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 표준 치료를 하라. 폴피리녹스는 잼시타빈, 아브락산. 그 이유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암종에서 이렇게 1차 치료를 권고하는 건 아닌데요. 특히 아직까지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암종에 한해서는 군데군데 이렇게 권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췌장암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선호해서, 그러니까 좀 더 그 임상 연구에 대해서 그런 좀 열린 마음을 갖도록 말씀드린 거고, 제가 임상 연구를 이제 환자분한테 제안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임상 연구가 왜 있냐면 현재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현재 치료가 너무 잘 되는 병은 임상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재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치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치료가 조금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췌장암은 아직까지는 세포 독성 항암제의 발전이 치료 성적 향상을 이끌고 있다. 주로 폴피리녹스, 젬시타빈, 아브락산,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새로 말씀드린 날리리폭스 같은 게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안타깝지만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에서의 돌파구가 아직까지는 없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RAS 같은 그런 표적 항암제, 일부 돌연변이에서 이미 효과적인 약이 나왔고 또 다양한 이제 더 많은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KRAS 그런 표적 항암제 임상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6개월간은 재발 방지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임상 연구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치료 성적 향상뿐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췌장암이 여러 암종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암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발견이나 예방의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진료실에서 제 환자분들도 오셨는데 거의 제 진료실 실제로 보면은 거의 한 1분 만에 나가시잖아요. 제가 많이 볼 때는 보통 5, 60명, 많이 볼 땐 7, 80명, 하루에 진짜 많이 볼 땐 제가 지난주에 140명까지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병실에서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서 제가 나름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을 블로그에 몇 개 써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좀 쓰다 만 것 같은 블로그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아직 업데이트도 조금 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적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 네이버에 검색해서 참고해 보시면 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조금 최근에 또 여러 힘든 여건 때문에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못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예, 한번 궁금하신 내용 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